62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 저자 폴 제인 필저, 스티븐 P. 자초. 출판일 2023년 7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최악 후에는 최고의 시대가 온다. 책 소개. 최고의 시대는 최악의 시대를 뒤따라온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예측한 무한한 부의 시대.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최신작. 뉴욕대학교 5년 연속 최고의 교수. 시티은행 최연소 부행장 역임한 천만장자.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었던 광란의 20년대 1920에서 1929를 기억하는가?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종료된 후 시작된 광란의 20년대는 경제와 문화, 사회적으로 근대 미국의 절정기였다. 미국인들은 경제 호황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라디오, 재즈와 영화 등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커다란 풍요를 누렸다. 100년 전 미국이 최악의 시기를 딛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팬데믹이 휩쓸고 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부의 시대가 돌아온다면 어떨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백악관 경제 고문을 역임한 저자는 이 시기를 새로운 광란의 20년대 2023에서 2033라고 명명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했다. 이 책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를 좌우할 12개의 경제적, 사회적 기둥을 소개하며 전례 없는 부의 시대에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조언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 우리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원한다. 이것은 변동성의 시대의 번영을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1년에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99년 후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했다. 오늘날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가운데 노동인구는 약 50%인 1억 6,500만 명이다. 1931년에는 미국 인구의 60%가 노동인구였다. 케인스는 2030년이 되면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할 것이며 하루 노동시간은 약 3시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케인스는 막대한 기술 혁신 덕분에 노동인구의 생산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따라서 3분의 1의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을 통해 최대 3인분의 1을 3분의 1의 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개인 생산성 9배까지 향상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질 것이다. 케인스는 기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2020년대의 대량 퇴사 또한 유효하게 예견했다. 케인스의 예측이 광란의 20년대 1920에서 1929로 알려진 호황기 이후 경제 붕괴가 일어난 대공황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자. 광란의 20년대는 전 세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참한 전쟁과 독감 대유행 이후 찾아왔다. 케인스의 1931년 예측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일하지 않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회는 노동인구 3분의 1 가운데 일부가 받는 지나친 보상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나는 이 세 가지에 더해 네 번째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생산성을 9배 향상시키기 위해 당신이나 나는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네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할 것이나 주로 마지막 질문, 즉 당신과 당신의 사업이 다음 10년 동안 어떻게 생산성을 최대 9배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케인스가 낙관적인 장기경제 예측을 내놓기까지 3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는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였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크고 관대한 추세 속에서 사소한 중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될 슬럼프라고 썼다. 1931년 발표된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 최종판에서 케인스는 독자들에게 대공황의 일시적인 불균형 단계를 넘어 장밋빛 미래를 볼 것을 촉구했다. 1인당 GDP가 평균 4에서 8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케인스의 경제 예측은 그가 예측한 시기보다 10년 앞서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193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실질 GDP는 20배 증가했다. 미국 인구가 1억 2,300만 명에서 3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 1인당 실질 GDP는 1930년 8,130달러에서 2020년 6만 3,593달러로 증가했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경제적 산출물과 부가 8배 증가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평균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평균 연소득은 약 5만 2천 달러이며 중위소득은 약 6만 7천 달러다. 하지만 미국 인구의 50% 이상은 1년에 3만 달러 이하를 벌고 있다. 우리는 8장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이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볼 것이다.
케인스는 2030년에 대한 또 다른 예측으로 노동인구가 훨씬 줄어들 것이며 각 노동자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첫째, 여성의 참여로 노동인구가 2배가량 증가했다. 미국 노동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1930년 24%에서 2019년 57%로 늘었다. 이는 주로 일의 특성이 체력보다 두뇌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둘째, 케인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경제를 지배해온 인간 행동의 근본적 특성을 잘못 판단했다. 세장 기술 주도의 부에서 설명할 내용처럼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소비에는 한계가 없으며 특히 지난 5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지배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9장 밀레니얼 세대의 도약에서 설명하듯이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광란의 20년대는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시기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2천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았다가 파괴적인 독감 대유행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후 정상으로 돌아간 것을 축하했다. 미국의 부는 2배 증가했고 처음으로 농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919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8조는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당시 음주는 무허가 술집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통은 주류 밀매업자와 범죄단체들이 주로 장악했다. 일각에서는 금주법이 다루기 힘든 이민자와 사회적으로 적절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924년 제정된 출신국가법 National Origins Act는 이민 한도를 설정해 많은 동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을 배제했다. 1920년에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고 1920년대 말에는 1200만 가구의 라디오가 보급되었다. 또한 미국 인구의 4분의 3이 매주 영화관에 갔다. 자동차는 1920년대 초에 사치품으로 시작되었으나 1920년대 말에는 필수품이 되었다. 1920년대는 매스컴과 마케팅이 처음 등장한 시대였다. 화려했던 20년대는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로 막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주식시장 붕괴였다. 이후 시장은 1954년까지 1929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베이비붐 시대 이전 대공황 시기의 저서를 집필한 케인스가 무한한 수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가정이 실내 욕실이 있는 단독주택과 자동차를 동경했던 1930년 당시 이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대부분의 가정이 여러 개의 욕실이 있는 더 큰 집과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1930년대의 경제위기 너머를 내다본 케인스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동차와 방 4개, 욕실 1개짜리 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때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프랭클린 D. 로즈벨트 대통령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나면 일하려는 동기를 일부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인스는 생산적인 미국인들이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서 저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멈춰설 때까지, 말하자면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이 될 때까지 말이다. 더 적은 근로자가 더 적은 시간 일함으로써 GDP가 증가한다는 케인스의 예측은 오늘날 대폭 늘어난 혁신 덕분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은 1억 6,500만 명의 현재 노동인구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광란의 20년대의 GDP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처럼 22조 달러의 현재 GDP가 50% 증가할 것이다. 2023에서 2033년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2는 증가한 GDP에서 매년 10조 달러 이상을 임금 인상으로 가져갈 것이다. 즉 남아있는 노동인구 1인당 평균 10만 2천 달러가 인상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지금은 다가올 무한한 부의 시대를 대비해 당신의 사업과 인생을 준비할 때다. 이 시기는 놀라움과 변동성으로 가득한 세계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바로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다. 새로운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12개의 기둥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기둥, 기술 주도의 부, 에너지 혁명, 구조적 실업, 로봇이 온다, 긱 이코노미,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적 기둥, 밀레니얼 세대의 도약, 공유혁명, 소비자 잉여, 국민 총행복, 중국의 도전, 러시아 와일드카드.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위한 전략?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정치적, 사회 경제적 도전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시대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12개의 기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고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독자들이 각장마다 마주하는 질문이다. 수백만 명에게 그 답은 단순히 그렇다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 바로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가? 많은 독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이다. 15장은 당신이 독립해야 할 또는 현재 위치에 머물러야 할 최적의 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공유 경제에서 집주인과 자동차 주인이 자신의 집과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나 우버에서 대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이미 소비자에게 숙박이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가들에게 비즈니스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한 지역에서 여러 숙소를 보유하거나 관리한다. 따라서 그들은 집을 한 채 소유한 집주인이라기보다 전문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호텔리어에 더 가깝다. 우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들이 여러 대의 우버 차량 머지않아 자율주행 차량이 될 을 보유하고 관리한다. 아마존 또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으나 온라인 매장을 토대로 자신들의 온라인 고객을 사업가로 전환시키는 제휴 마케터가 되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이 이러한 비즈니스의 고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파악하기 위해 16장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참조하라. 진짜는 지금부터.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7장에서는 기술이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12개의 기둥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부의 공식부터 세대와 가치의 재정립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 12개의 사회경제적 기둥. 우리 삶의 토대는 사회와 일터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6개의 경제적 기둥과 6개의 사회적 기둥에 기초할 것이다. 저자는 이 12개의 기둥을 이해하는 개인과 기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6개의 경제적 기둥은 다음과 같다. 기술 주도의 부에너지 혁명 구조적 실험 로봇킥 이코노미 보편적 기본소득. 새로운 광란의 20년대가 지닌 경제적 가능성은 6개의 경제적 기둥의 상당 부분 근거한다. 자원의 양과 부가 비례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기술이 부를 견인할 것이며 이는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칠 로봇과 에너지 혁명을 통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구조적 실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쟁점이 된다. 이로 인해 일의 형태와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6개의 사회적 기둥은 다음과 같다. 밀레니얼 세대의 도약 공유 혁명 소비자 잉여 국민 총행복 중국의 도전 러시아 와일드카드. 6개의 사회적 기둥은 가능성과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 이제 성공은 경제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의 등장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역이 변화할 것이다. 공유혁명은 이미 삶의 방식과 관계 발전 방식을 다시 형성하고 있고 지불한 가격 이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소비자 잉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살아갈 당신에게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남기는 메시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는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시대일 것이다. 또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중심을 잡고 집중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거의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에게 있는 변화의 힘에 집중하라. 화려한 저자의 이력 역시 이 책의 강점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뉴욕대학교 5년 연속 최고의 교수, 시티은행 최연소 부행장 역임한 천만장자. 이론과 실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탄탄한 이력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가득한 책의 내용이 저자의 예측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딱딱한 숫자와 용어로 가득한 기존의 경제서와 달리 각 장은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시작해 애정 어린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당신에게 맞는 현재 또는 미래의 당신과 어울리는 당신만의 길을 시도하라.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투자 수익률을 희생하더라도 개인 유동성 현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모색하라. 좋은 친구가 되라.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성공을 기대하되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 미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자신의 내 자녀에게 해줄 말들을 고민하며 이 책을 준비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진심 어린 애정이 곳곳에 묻어난다.
그의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조언이 개인과 기업이 맞이할 미래의 전략을 세우는 힌트가 되어줄 것이다. 케인스의 1931년 예측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일하지 않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회는 노동인구 3분의 1 가운데 일부가 받는 지나친 보상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나는 이 세 가지에 더해 네 번째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생산성을 9배 향상시키기 위해 당신이나 나는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지금은 다가올 무한한 부의 시대를 대비해 당신의 사업과 인생을 준비할 때다. 이 시기는 놀라움과 변동성으로 가득한 세계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바로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미친 영향은 개인이나 기업마다 달랐으나 살아남아 번창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변화의 속도였다. 살아남은 개인 및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보다 빠르게 기술 변화를 받아들였다. 디지털 역량은 소규모 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전에 내가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이제 10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보편화될 것이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의 신속한 채택은 내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 2023에서 2033라고 칭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2개의 기둥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희곡 폭풍 후 더 템페스트에서 지난 과거는 다가올 미래의 서막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평가가 미래의 전략을 알려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는 좋았던 옛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기술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백미러만 봐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은 막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동반한 세계적인 전염병이었다. 더불어 전 세계는 엄청난 기술 혁신을 경험했고 일과 삶의 목표를 재평가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조금이나마 다시 깨달았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감동적인 헌신, 긴급 구조대원들의 용감한 활동, 코로나19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여러 가정의 사연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는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가 지닌 경제적 가능성은 6개의 경제적 기둥에 상당 부분 근거한다. 무엇보다도 기술이 불을 견인할 것이며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는 성장을 위해 개편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 혁명을 통해 강화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는 기존의 파일을 나누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반면 경제 연금술사는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크기의 새로운 파일을 굽는 데 집중한다. 다시 말해, 연금술사는 부를 창조하고 경제학자는 부를 이리저리 옮길 뿐이다. 경제 연금술 이론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전혀 새로운 게임으로 만든다. 해고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적절한 시기일 때만 그렇다. 이것은 대담하고 중요한 단계일 수 있으며 당신은 자신과 12개의 기둥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기술, 결단력, 끈기, 인내를 지니고 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해도 어둠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을 것이다. 그 길을 지속하고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신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당신은 영웅의 여정을 가고 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살아갈 당신에게 당신이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는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시대일 것이다. 또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중심을 잡고 집중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거의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에게 있는 변화의 힘에 집중하라. 당신에게 맞는 현재 또는 미래의 당신과 어울리는 당신만의 길을 시도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을 터무니없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문화와 방식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사려 깊고 전체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성공은 가치 있는 목표이긴 하나 부자들은 때때로 그리 행복하지 않다. 가난은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지만 부유함 또한 놀랍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신이 당신에게 주신 삶에 대해 매일 감사하라. 투자 수익률을 희생하더라도 개인 유동성 현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긴급 상황을 해결하거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수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느낌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모색하라. 이것은 당신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외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친구가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라.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빠진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소식을 들으면 반가워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과 자신에게 많은 것을 더해줄 것이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실 무언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을 인식하라. 어떤 행동의 결과로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였다.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접근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라. 진실을 고수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당신은 거대한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신중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라. 성공을 기대하되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위대한 성공은 역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은 기술, 결단력, 끈기, 인내를 지니고 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해도 어둠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을 것이다. 그 길을 지속하고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신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당신은 영웅의 여정을 가고 있다. 당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신이 당신 곁에 함께하게. 저자 소개. 저자 폴 제인 필저, 미래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사회적 기업가다. 리하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22세에 시티은행에서 가장 젊은 이사로 발탁되었으며 25세에는 시티은행의 최연소 부사장이 되면서 26세에 백만장자에 등극했다. 이후 뉴욕 대학교에서 2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최고의 교수에 5차례 선정되었다. 13권의 책을 저술하고 6개 기업을 설립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1면을 비롯해 100차례 이상 언론에 소개되었다. 아내 리사, 내 자녀와 함께 유타주 파크시티에 살고 있다. 저서로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THENEXT, TRIL, LION 등이 있다. 저자 스티븐 피. 자초, 사업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이학 석사, 법학 전문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0편 이상의 영화 및 텔레비전 시리즈 제작, 유통에 참여했고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했다. 5차례 에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2021년에 걸즈 보이스 나우로 데이타임 에미상을 수상했다. 100개 이상의 부동산 벤처에서 회장을 지냈고 부동산 파이낸스에 관해 5권의 책을 썼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